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사세행은 이런 결정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도 공수처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근데 10월 10일 날 심우정 김주현 간의 통화 요 직전에 김주현이 먼저 심우정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심우정이 김주현에게 전화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이 김주현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은 전화인 겁니다. 참. 그리고 나서 김주현이 그걸 듣고 다시 심우정에게 뭔가 이 수사와 관련된 뭐 그런 지시라든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의심이 드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있는 전화통화 이게 비화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저는 검사 24년 했지만 검찰총장이 무슨 비밀스런 비화폰을 가지고 대통령 민정수석실 대통령실하고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검찰총장에 대한 지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개입이나 뭐 이런 걸로 의심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화폰 통화가 나온 거죠. 야. 이거는 국기문란한 상황이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2조에 보시면 이 김건희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도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주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네. 윤석열까지겠죠. 그렇죠. 이 김건희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입니다. 그럼 심우정도 대상자네요. 당연히 대상인 네, 거죠. 심우정이 대상자야. 심우정은 이 상태에서는 저는 검찰총장직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거만 딱 봐도 이거 진짜 그림이 그냥 딱 그려지네. 딱 맞아요. 이게 중요한 와. 건 그렇게는 보이는데 문제는 통화 내역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 내용을 확보를 못했기 왜냐면 때문에. 심정은 가고 이게 정황 증거로는 빼박인데 그렇긴 하죠. 이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뭐 안부 인사했다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정책에 관해서 논의 때 이렇게 하는데 뭐 민정수석하고 정책 논의를 할 게 없고 그걸 왜 그걸 비밀 비화폰으로 대화로 해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뭐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라든가 네. 기타 여러 가지 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김주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미 다 폐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복원시키고 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진술을 통해서 네.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수사를 통하면은 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MBC가 당시 서류와 면접 심사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서류 전형 3등이었던 심 총장에 따른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면접 1등으로 합격했고 서류 1등 지원자는 결국 3등으로 탈락했는데요. 면접 단계에선 서류 전형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전형 과정에서 내부 규정 위반도 발견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 공모직 연구원으로 합격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 씨의 서류 전형 평가 결과입니다. 지원자 19명 가운데 서류 전형 합격자는 5명, 심 씨의 응시 번호는 3번으로 3등에 그쳤습니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점, 2등보단 3점이 낮았고 1등과는 7점이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는 면접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명의 면접위원이 업무 적합성과 합리성, 영어 능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 2명이 심 씨에게 만점을 줬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1등을 했던 지원자는 면접을 거치며 3등으로 떨어져 탈락했고 심 씨는 면접 점수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서류 전형 당시 점수는 단지 통과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순위까지 기록하며 소수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의 국립외교원 경력 외에 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학창시절 경험까지 합한 35개월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류 전형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인사혁신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됐던 인물들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경호처 등에 파견됐던 사람이 왜 외교부 채용 심사에 참여했는지 물었지만 외교부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답변만 내놨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될 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 씨는 당시 석사 학위 수여 예정자 신분으로 채용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내부 규정, 학위 소지자로 공고하고는 학위 수여 예정자를 선발하는 건 채용 비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학위 예정자인 심 씨의 채용 사례가 채용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은 권익위의 매뉴얼도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학위 예정자를 채용해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던 외교부는 자신들의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되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관안인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며 윤 대통령을 풀어준 데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심 총장의 인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원석 전임 총장이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충돌할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능통한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으로 불리는 심 총장을 낙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심 총장은 2017년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1부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와 인연도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 총장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와 함께 대표적 충청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검찰국장으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김 수석은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대통령 한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출석과 관련해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석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산시기 심 총장도 김선우 국방부 차관을 통해 김 전 장관 연락처를 확보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관계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인 즉시 항고권을 쓰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즉시 항고권의 위헌 논란을 언급했는데 10년 전에는 법무부가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24분 비화폰 통화, 그리고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될까? 비화폰 통화 내용에 달렸다. 이 내용을 한겨레에서 지금 단독으로 기사를 썼고 관련 내용을 취재하셨던 한겨레 법조팀장 정환봉 기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짧게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최첨단 시스템으로 제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겨우 연결하는 전화 연결 시스템.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자, 스피커폰 갑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정환봉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뉴스다이브 화면에는 본인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만족하실 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단독 기사 쓰신 내용을 좀 네네. 전해야 될 텐데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자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썼다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의 주요 내용은 그 명태균 씨하고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2차례에 걸쳐 24분간 통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드러났고 예.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민정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한테는 반대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이뤄질 때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통화하면서 사건을 논의하면은 그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검찰총장이나 민정수석이 통화를 하는 거는 좀 금기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근데 예. 당시에는 더구나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막 폭로를 쏟아낼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통화였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심우정 총장은 그 전부터도 인연이 있었다. 네, 뭐 네. 각별한 사이긴 하죠. 네, 네네네. 서로가 이제 위아래로 그 직책을 맡아서 검찰청을 함께했던 사람들.
사람들이기도 하고 각별하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럼 뭐 통화하려면 자기들 전화기로 하면 될 텐데 비화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일단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 내용은 특검의 수사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비호한 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또 대통령실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유정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 이후에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걸 늦췄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뭐 이 수사가 잘 안 되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의혹들이 있다면 당연히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아라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이랬다면 사실 이 역시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두 사람의 통화 이후 실제 검찰에서 어떤 지시들이 이루어졌고 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 기사 쓰신 거 말고 네네. 후속으로 더 나올 기사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아마도 내일 뉴스다이브에서 다시 저희 기사를 언급하시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뉴스다이브가 아무 기사나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퀄리티가. 저희도 아무 기사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G7 많이 다룰 것 같은데. G7을 이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다 보면 결국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그렇죠. 그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황제 조사하고 뭐 이런 한 이후에 무혐의로 정리를 하잖아요 검찰에서.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다 일련의 과정에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비화폰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사실 과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전화기가 통화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수사 고비나 자신에 대한 수사 고비 때마다 김주현 수석과 통화하는 이제 내역이 밝혀진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박성재 장관하고도 당시에 법무부 장관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통화한 것들이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비화폰이 좀 큰 역할을 이제 통화 더 조심해야 될 거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나올 후속 보도도 일단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네. 좀 직접 나와주세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전화 통화가 영 시스템이 없어 보여요. 원활치가 않아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총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 시국에 이 판에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은 뭐 다분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검찰과 민정수석이 마치 그들의 변호인이냐. 그렇죠. 예. 네. 뭐 로펌인 것처럼 지금 활동했던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라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있을 수 안 돼요. 없는 예. 일이고, 근데 이게 도처에 이런 일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건진을 수사하면 이제는 국세청이 다음 이제 우르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그리고 수사기관들을 형해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적확한 거죠.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쓴 거죠. 오죽해야 그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청와대 옆에 별관에서 휴대폰을 빼앗긴 채 그러니까요. 조사를 네. 받는 건지 조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결국에 6일 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 두 사람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에 충분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12월 4일 그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소위 얘기하는 법조 4인방이 모였는데 그러면 심우정 총장하고는 통화를 안 했겠느냐. 저는 100% 했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CCTV 안 보이는데 혹은 CCTV에 잡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임과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 현직 검찰총장인데 이런 측면을 보면 심우정 총장은 100%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더 나아가서 오히려 무슨 고검장 회의 같은 거 소집하면서 시간 끌었다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작전을 그 짰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해주셨지만 비화폰으로 24분간 통화했다라는 내역들 보면서 이게 기사 내용 보면
그 두 차례 통화 말고는 비화폰 사용 내역이 없다. 이런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검찰의 역할 계속해서 의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꼬집어서 이제 나올 만한 건 없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하에 검찰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검사로서 그 자신의 그 정체성으로서 자신 주변을 챙겼던 사람인데 내란 이후에 비화폰으로 뭐 예를 들어서 통화를 했다던가 그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될 예.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한테 비화폰이 지급된 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한테 이제 물려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비화폰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통화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그런데 심지어 이제 비화폰으로 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통화를 했다. 드러난 것만 지금 2건이지 지금 우리가 더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떻게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진짜 더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 지금까지의 그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 체제 그 행태를 봤을 때 이 계엄 이전 이후 뭐 이후 즈음을 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일단 비화폰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비화폰이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댓글에 비화폰이 아니라 범죄폰이네요.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예. 거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내역은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번밖에 없고 통화 당사자들 2명이 통화도 부적절하지만 이것뿐 아닐 거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비화폰을 이제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지급을 그렇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범죄자들끼리 사용하는 대포폰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심우정 총장의 일종의 약간의 해명을 보면서 참 이 내란 공범들은 왜 이렇게 이 수법이 다 비슷한가 해명의 방식이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명태균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 시기 두 차례 통화를 해놓고 그때 굳이 비화폰으로 검찰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겹쳐서 떠올랐던 게 그 방금 잠깐 얘기 나왔던 삼청동 안가회동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 4일에 그때도 박성재 법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모여서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란 다음 날에. 그러니까 연말 모임에. 네, 연말 모임이었고 뭐 술은 안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왜 이 해명 방식은 똑같으냐? 그리고 그렇게 그냥 연말에 잠깐 얼굴 본 건데 봐놓고 왜 핸드폰을 일제히 다 바꿨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잖아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죠. 이상민 장관만 하더라도 그 계엄 지시서 받을 때 멀리서 봤다고. 멀리서 봤더니 벌써 있더라. 그 언론사 단전 단전 단수가 있더라. 그래서 소머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종의 거대한 범죄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한다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데만 올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오늘 재판도 들어갈 때 보니까 기자들이 특검 받을 거냐 이런 거 막 물어봤더니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좀 비켜보세요. 지지자들 얼굴 좀 보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게 진짜 경악할 수준인 것이고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다. 윤석열 피고인이 법원을 향해 갈 때 지금은 이제 경호 자체가 느슨해져가지고 기자들이 다 붙어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질문을 하는데 해당 질문에 있어서는 답이 없고 오히려 그 기자를 앞에 세워놓고 오히려 정색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앞을 가리지 마라. 내가 저 지지자들 좀 봐야 되니까 여기를 가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불편하다는 듯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 태도를. 그게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취재진이 수차례 7번째 내란 재판에서 첫 질문을 한 얘기가 하면서 그 기자들에게 말하는 건 국민들한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켜라 내 앞길 가리지 말고 내 지지자 봐야 되니까 너 왜 나의 힐링 시간을 뺐느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요 부분 특히 검찰총장 관련해서는 지금 한겨레 단독 기사로 나왔다는 내용. 지금 이제 우리가 내란이라는 그 큰 범죄에 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비화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내란 범죄를 그냥 우리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조직 범죄 정도로 생각해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폰은 대포폰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 그 조직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끼리 말 맞추고 있고 말 같지 않은 말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화폰이 일종의 국가인증 대포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잘 만드네. 괜찮은가요? 국가인증 대포폰 이거 좋다. 네, 일 열심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니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추가 혐의가 된 게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의 배후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추측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보하고 해서 이제 추가 입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란 수계이자 전직 대통령이 보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서버 삭제하라고 지시하면 된다라고 한 거고,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버 삭제하라고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현장에서 직원이 이거 누구 짓이냐, 이거 불법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항을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진짜 국가 인증이라니까요. 대통령이 예. 인증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그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지규현 판사가 범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웃긴 겁니다.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그 사실상 빛의혁명이 일어났고 빛의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주고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내란은 진행 중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